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한주주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채널은 처음인데 또 다른 채널에서 되게 유명하시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간단하게 본인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한 10년 정도 회사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 20대 후반에는 네. 제가 완전히 탕진잼에 빠져서 살았었어요. 그때는 정말 영혼을 끌어모아서 소비하는 데 굉장히 집중을 했었고 하지만 그러다가 이제 굉장한 위기의 순간을 맞아서 29살 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그때부터 거의 뭐 10년 가까이 그렇게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S사 출신이시잖아요. 네. 연봉이 괜찮았잖아요. 아주 좋죠. 네, 탕진잼 해도 괜찮잖아요. 그 정도 네. 수준의 탕진이 아니었고요. 제가 정말 많이 썼을 때는 거의 1억 가까이 썼었거든요. 1년에. 근데 그때가 지금 거의 10년 전이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버는 것보다 더 썼다는 얘기인데. 네. 버는 것보다 네. 훨씬 더 많이 썼었고 그렇게 했었던 이유는 네.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었죠. 정말 돈 시원하게 썼네요. 예, 그렇게 써봤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20대 분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호캉스 즐기고. 네. 이제 그런 거 보면 과거의 제 모습이 이렇게 좀 상기가 돼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재테크를 시작한 게 처음에 어떤 거였었어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재테크를 할 때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했었어요. 뭐 주식 투자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도 했었고요. 비트코인도 했었어요. 그렇게 정말 다양한 투자의 경험을 거쳐왔었고요. 그 투자의 경험들 중에서 저에게 제일 잘 맞는 게 어떤 것인지를 이제 2015년 정도에 깨달았습니다. 되게 빨리 깨달았네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해외 주식 투자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좀 해외 주식 투자를 그래도 네.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좀 빨리 시작한 편이네요. 네. 그때 제가 빨리 시작을 한 편이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미국 주식 투자 잘 몰랐던 때 많았었거든요. 미국, 중국 이쪽에 거의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하셨고요. 제가 그렇게 투자를 했던 이유는 사실 저는 국내 원화를 들고 있는 게 좀 불안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부터 출발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나라 투자를 좀 하셨었나요? 처음에는 중국 쪽에 투자를 했었습니다. 되게 이것도 특이하죠. 그때 수익률 괜찮지 않았었어요? 그때 수익률 아주 좋았어요. 예. 그 당시에 제가 텐센트에 처음에 투자를 그렇게 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중국 주식에서 저도 막 이것저것 대형주다 하면서 이렇게 이것저것 막 골라 담았었는데 그랬던 투자를 한 6개월 정도 만에 접고 정말 우량한 주식에 집중 투자를 하자라고 선택을 했던 게 텐센트라는 종목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텐센트에 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다가 한 1년 정도 좀 더 지났을 때 제가 이제 미국 주식 쪽으로 완전히 전환을 하게 됐고 그 시점은 2016년이었어요. 너무 좋은 타이밍에 들어갔네요. 미중 무역 분쟁이 시작됐을 때. 그때부터 미국 지수 네. 쫙 올라갈 때잖아요. 네, 그때부터 저는 중국에 내가 마음 편하게 투자하기 어렵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고 미국 쪽으로 갈아탔는데 오로지 제가 생각하는 거는 편한 투자거든요. 마음이 일단 편안해야 장기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편한 것만 이렇게 끌려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왔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어떤 걸 발견하셨나요? 결국에는 우량한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거 사람들이 다 너무 잘 알지만 이상하게 잘 못하는 거. 세상에서 선택받은 1%만 할 수 있다는 그 우량한 장기적인 투자가 저는 가장 마음이 편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 마음 편한 종목이 뭡니까? 네, 제가 그 마음 편한 종목을 선택을 할 때 저는 이런 거를 고려를 해요. 첫 번째는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은 종목을 대형주? 찾습니다. 네, 굉장히 대형주. 그게 이제 한국 내에서 시가총액이 높은 그런 주식이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세계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종목을 선택하는 이유가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거는 나 혼자만의 우량주 선택할까봐. 그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 세계 시가총액 1위에서 10위 사이의 종목을 선택한다라고 하면 나 혼자만의 우량주가 아니라 그래도 세상이 인정한 우량주 쪽에서 찾을 수 있을 거다 생각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가 아주 확실하고 거기서 확실하게 돈을 벌고 있어야 돼요. 제가 적자 기업에 투자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만 추려도 사실 몇 개 기업 남지 않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선택한 기업들이 지금 뭐 애플, 테슬라, 아마존, 구글 이렇게 됐던 거고요. 얘네들이 2016년에 산 거예요? 아니죠. 네, 처음에 투자했었던 거는 저는 아마존. 제가 좀 집중적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아마존 되게 좋을 때였었어요. 네, 좋았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지나고 나서 알았던 거고 아마존 제가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그거 이미 다 너무 많이 올랐는데 먹을 거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요. 네, 그렇지만 저는 그 이후에도 저는 나름대로 누려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지금 또 굉장히 많이 하락했지만 이런 또 어려운 시기가 지나면 좀 괜찮아질 수 있다고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아마존으로 시작했지만 그 아마존에서 굉장히 이제 돈을 많이 벌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당시가 괜찮았으니까요. 그 돈으로 제가 좀 모험을 시작합니다. 대항해를 시작해요. 네, 비트코인 항해를 시작했고요. 아, 2017년. 예. 네. 그때 시작했고요. 그리고 또 부동산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을 때였어요. 부동산은 되게 좋을 네. 때였잖아요. 네. 근데 그 와중에 또 굉장히 실패를 또 했어요. 그때 이제 들어가서 실패하신 분들이 굉장히 드문데 제가 참 유별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서 굉장히 뭐 소액으로 여기저기 이제 지방에 투자를 하는 걸로 시작을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투자의 방식 스타일은 아니었던 거죠. 저는 이제 우량한 거를 장기 보유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부동산에서 우량한 걸 사려고 하면은 제가 뭐 강남 맨해튼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게 어려워지고 그래서 이제 소액 쪽으로 막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니고 지방, 울산, 부산 뭐 이런 데 광주 돌아다녔죠. 그러면서 기회를 찾았지만 저에게는 잘 맞지 않는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그걸 가지고 또 수익을 많이 내시기도 하는데 그리고 또 이제 비트코인을 했죠. 팔고만 잘 나왔으면 벌었죠. 네, 그랬죠. 네. 근데 저는 참 애석하게도 그러지는 못했고요. 제가 2018년 5월에 들어갔거든요, 비트코인은. 늦게 들어갔네요? 네, 제가 그렇게 꺼지고 들어간 거잖아요. 들어갔죠. 네. 한 2천만 원 넘던 비트코인이 1,000만 원으로 주저앉았을 때,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졌지. 이거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한 300만 원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아, 그랬었어요? 네, 300만 원대까지 떨어졌었어요. 그 이후 스토리는 잘 몰랐었어요. 네, 그때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다 떠났던 때에 네. 전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퇴사할 때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퇴사할 때가 근데 하필이면 2020년 10월, 2020년 10월까지. 그러니까 2020년 8월에 매도하고 제가 이제는 퇴사를 하니까 안정적인 거에 좀 몰입을 해야지. 그러면서 그때 뭐 애플을 주식으로 이제 하자. 그렇게 해서 제 자산을 애플 주식을 사 놓았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이제 매도하고 그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고점에 사서 저점에 팔았네요. 저점까지는 아니었고요. 조금 본전됐나? 본전보다 돈은 벌었어요. 아, 벌었어요? 좀만 더 있었으면 6개월만 더 있었으면. 6개월이 아니에요. 한 3, 4개월만 더 있었어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거거든요. 너무 속상했죠. 야, 잘했으면 비트코인 유튜버 될 뻔했어요. 네, 코인 유튜버입니다 이러면서. 네, 그랬었겠지만 그렇게가 안 됐고 아쉽게도 제가 뭐 저의 선택을 아마 그 당시 돌아가도 똑같았을 거예요. 조금 퇴사를 하면 당연히 더 안전하게 해야 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그런 이제 시기대가 안 맞았던 거 아닐까요? 그래서 너무 아깝게도 정말 그 좋은 장에 제가 되게 많이 들어갔었어요. 한 장 넘게 들어갔었던 거죠. 굉장한 네, 아파트 한 채를 살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는 못했고 아쉽게도 거기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또 해외 주식 쪽에 이렇게 집중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발한 게 뭐 4가지 주식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한 게 4가지 어떤 건가요? 지금 하고 있는 지금 4가지 주식은 이미 다들 알고, 많이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저는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에서 선택을 한다고 했고, 거기서 지금 현재, 영업 마진율도 굉장히 높으면서 제품과 서비스가 확실한 기업에 투자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애플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절반 정도 돼요. 오, 버핏 포트폴리오. 어쩌다 그렇게 됐는데, 절반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아마존, 구글은 좀 적습니다, 비중이. 그렇게 해서 좀 분산까지는 아니고, 나름대로 좀 큰 금액이 집중이 되어 있어요. 애플, 테슬라, 아마존, 구글. 공통점은 시총 상위다. 기술주죠. 너무 기술주에 집중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한 40년 전? 30년 전만 하면, 뭐, 코카콜라도 성장주 아니었을까요? 성장주였죠. 예전에 은행도 성장주였었어요. 예, 맞아요. 그랬었겠죠. 예. 그러면 저는 지금 애플은 심지어 약간의 가치주적인 면모로 점점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고요. 테슬라랑 아마존, 구글도 뭐 10년, 20년 정도 후에는 이게 이제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쪽으로 점점 전환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워낙 저는 이렇게 한 2년, 3년 이렇게 보유할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언제든지 봐도 예쁠 수 있는 주식을 삽니다. 알겠습니다. 야, 그러면 지금 그래서 처음 투자했을 때 해서 얼마까지 자산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처음 투자했을 때 그게 참 딱
떨어지게 계산하기는 참 어렵지만 제가 열심히 돈을 모은 거는 한 1억 5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정말 돈을 많이 썼던 게 뭐 여행도 많이 다녔고요. 그 이후에는 되게 여유롭게 썼거든요. 여유롭게 쓰면서 또 결혼하면서 목돈 들어가잖아요. 네, 뭐 이렇게 저렇게 목돈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어도 그 1억 5천을 모은 이후로부터는 거의 다 쓰기만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 자산은 결국에 이게 이제 불어나서 여러 가지 투자에 실패도 했었지만 부동산 실패도 하고 근데 그것들을 이제 주식들이 다 메꿔주면서 그 어려운 상황 동안에 그러면서 제 주식 자산이 그렇게 좀 형성이 되게 됐습니다. 얼마까지 나왔었어요? 그러면 한 맥스치가? 지금 최고점으로 계산했을 때는 한 6장이 넘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5장으로 내려왔죠. 근데 이것도 얼마 안 떨어졌는데요? 얼마 안 떨어졌 이유가 있잖아요. 환율. 그러니까 여기서 주가가 20-30% 떨어졌는데 환율이 20%가 올라가지고 좀 이렇게 좀 애매한 상황이 웃지도 됐어요. 울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죠. 그렇다고 제가 지금 뭐 주식을 팔 생각 없고 앞으로도 팔 생각은 없어요. 이 주식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제가 추가로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나 제가 좀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올해 연말 내년 초에 좀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 초에 기회를 물색하고 계시다. 자, 그러면은 지금 뭐 이제 사표를 내고 나왔잖아요. 네. 왜 냈어요? 제가 회사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사실. 제가 거기서 이제 배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그 배운 것들도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렇게 10년 동안 제가 많이 배우고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했는데 딱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삼성전자라는 명함을 빼면 이제 나에게는 도대체 무엇이 남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현타가 갑자기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지금도 명함을 만들지 않고 있어요. 이건 지금은 만들지 않는 거는 그런 일종의 좀 자유감을 느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거기 그 삼성전자라는 그 명함에 의존했었던 그 과거를 좀 내려놓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애플, 테슬라, 아마존, 구글 죄다 배당이 없거나 약한 주식이에요. 네네. 들어올 돈이 없잖아요. 네. 근데 제가 사실 책을 쓰는 작가기도 하고요. 뭐 인세는 근데 사실 얼마 안 돼요. 굉장히 적어요. 근데 뭐 소소하게 들어오는 원고료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뭐 활동하고 있는 채널 뭐 새롭게 맡은 고정 프로그램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제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곳에서 이렇게 소소하게 수익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약간 뭐 알바를 하는 수준 정도의 수익밖에 안 돼요. 지금은 제가 완전히 자리 잡은 그런 유튜버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기에서 제가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을 만큼은 그렇게 좀 또 현금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소하게 일이 들어오는구나. 네네. 근데 이제 더 문제는 이제 장이 완전 바뀌었어요. 네. 너무 힘든 장이에요. 네. 그럼 보유하고 있는 것들도 주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안 팔고 어떻게 버텼어요? 저는